중년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간암. 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의 증상이 없으며 이미 진행된 간암 4기의 생존율은 4% 미만에 불과하여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살아봐도 한 3개월 시한부로. 애들을 위해서는 독해져야 되겠구나. 독으로 병을 치료한 남자가 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장희빈이 먹고 죽은 바로 이러한 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에는 간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슬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 건강을 도움을 주는 약재로 쓰입니다. 약이 되는 독초의 신비한 효능이 지금 공개됩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는 수상한 남자. 특별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냈다는 오늘의 주인공 강규현 씨입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는데요. 대체 무엇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지금 요것이 세신, 이거 참 약에 많이 쓰는 거예요, 세신. 세신 하나 켜볼까? 실뿌리처럼. 세신이라고 해서 실세자거든. 이렇게 뿌리가 실처럼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신인데, 두통약에 쓰는 건데, 은단에도 이거 들어가야 돼. 근데 향기도 있고 그런데 많이 쓰면 안 돼요. 왜 많이 쓰면 안 돼요? 독이 있어요. 약초 속에 독이 들어있다. 이것을 좀 맛을 한번 봐봐요. 아버님, 근데 이거 독이 있다면서요? 아니, 한약에 쓰는데 이렇게 조금 먹는 건 관계없어요. 이거 한번 맛을 조금만 보세요. 많이 먹지 말고요. 독이 있는데 먹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거 먹어보면 이제 꼭꼭 이렇게 씹어보세요. 씹어서 맛을 한번 보세요. 일단 잠 깨는 껌 같은 맛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이 좀 화해지고. 맞아요. 그래 조금 더 먹어봐요. 아, 괜찮으니까. 네. 독초 세신이 오늘의 주인공? 한방에서의 세신은 간과 담을 보호하는 약재로 쓰인다는데요. 많이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이 오는 무시무시한 독초라고 합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 강규현 씨. 그런데 이때 무언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이게 초예요. 이거 독초, 이거 뿌리를 약에 쓰는 거예요. 부자하고 같은 거예요. 또다시 독초인 초를 발견. 일반적인 약초로는 성이 안 차는 듯 독초만 찾아 나서는데요. 아까부터 독초만 이렇게 캐시는 거예요? 독초가 한약에서는 독초를 알아야지 명약이 그 약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잘 쓰게 되면은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좋은데 독이 많기 때문에 잘못 쓰게 되면은 그냥 사약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제를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상의해가지고 다른 약하고 배합을 해서 써야지 이것만 단방으로 쓰는 약은 아니라고. 이게. 초는 신경통에 효능이 있는 반면 그 옛날 장희빈의 사약 재료로 사용되었을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산속이 제 집인 양 떠나질 않는 규원 씨. 아직 무언가 더 찾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모양인데요. 기다란 풀 밑에 숨어있는 뿌리. 이번 것은 만만치 않은 약초인가 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인삼을 닮았는데요. 황육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독소인데 이건 한 3년 이상 됐죠. 이것을 연수를 할 때 이거 노두라고 그러거든. 요것이 1년에 하나씩 나와요. 이게. 그리고 요것이 오면 또 옆에서 또 나오고. 이거. 한 3, 4년 됐죠. 상륙의 어린 잎은 장룩이라는 귀한 나물로 여긴다는데요. 뿌리에는 맹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상륙은 기침 가래를 줄여주고 균을 없애주는 항균 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과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독초를 캐러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간암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앞으로 뭐 살아봐도 한 3개월 시한부로.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왜 거기서 군에 들어간테 살려달라고 나는 애원을 않겠다. 나는 산으로 간다. 그러고 나온 거죠. 떠난 다음엔 한 3일 정도는 잠도 못 자고 정말 괴로웠죠. 뭐 상상할 수가 없지. 그랬는데 내가 흐트러지면 애들이 오남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독해져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다시 마음먹고 강하게 하려고 했지. 50대 초반 갑작스러운 시한부 판정.
가족들마저 등지고 홀로 떠나 이곳 산속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약초 산행과 더불어 매일 빠지지 않는 일과가 있다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 경험방과 문헌에서 보는 것을 여기다가 수록을 해서 내가 참고로 하려고. 언제부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건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약초 공부를 시작하며 한시도 놓지 않았던 책들. 손때 묻은 책에는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약초의 신비를 내가 알아야 남들한테도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오로지 살기 위해 시작했던 약초 공부. 건강을 향한 굳은 의지로 노력의 결실까지 맺었다는데요. 약초도 써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규원 씨. 대각선으로 썰면 단면적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러나는 게 좋고. 그래서 약초는 항상 처음에 배울 때는 약초 써는 것부터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법제를 하는데 일단 솥에다가 이걸 좀 끓여야 돼요. 끓이지 않으면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바로 직사예요. 직사할 만큼 치명적인 독. 맹독성의 상육을 법제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재료들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홍콩과 이 상육은 상극이기 때문에 독을 제감시키는데 소금을 모든 거는 열성을 제감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팔팔 끓이면 같이 화합이 되죠. 다량 복용 시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상육. 1시간 동안의 법제 과정을 거쳐 검은 빛깔로 우러난 모습입니다. 상육은 건전에 말려서 사용하고 그 국물을 소량 복용한다는데요. 법제 과정을 거쳐 알맞게 사용할 경우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초, 천남성, 상육, 부자와 같은 약재들은 성질이 강하고 독성이 있어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초는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하거나 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강규현 씨의 또 다른 보물밭. 이게 전부 다 이거 꾸지뽕인데 항암 효과로 널리 알려진 꾸지뽕 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자고 나면 부은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계속 먹으면 부기가 쫙 빠져. 몸의 독성을 제거해준다.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있는 거 이게 더덕이야, 이게. 마당 한쪽에서는 오래전 심어놓은 더덕이 아주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 흔한 채소 하나 없이 온통 약초들 뿐인 규원 씨 텃밭. 약초만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약초라고 하면 나는 밥보다 오히려 약을 많이 먹거든. 내 몸에 맞는 약은 괜찮아. 그것이 보약이니까. 산에서 발견한 약초의 뿌리를 하나씩 가져와 심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제는 그 종류만도 무려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건강을 내가 살기 위해서 했지만은 내가 제2의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산에만 돌아다니는 거야. 한 4, 5년 동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렇다면 수많은 약초 중에서도 특별히 즐겨 먹는 약초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캐신 건 뭐예요? 하얀 민들레. 간에 좋다는 하얀 민들레. 우리나라 토종흰 민들레는 귀한 약재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계속 생으로 먹으면 제일 좋고, 생으로 못 먹게 되면은 말려놨다가 깨끗이 씻어서 말려놨다가 이거 차로 끓여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또 나물로 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이 있는데. 나물로도 먹고. 동의보감에 의하면 민들레 잎에서 나오는 진액이 열독을 풀고 체기를 없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인 흰 민들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세포의 손상을 치료해주고 또 간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간 건강과 숙취에도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도와주는 리놀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우리 심혈관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산으로 돌아다니고 산에 다니면서 약초 캐고 한 3개월을 겨울을 지내고 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 최근 흰 민들레의 추출물이 간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네요. 약초 사랑이 넘치는 규현 씨의 건강 밥상은 무엇일까요? 음나무하고 요거 오가피하고 같이 닭 삶을 때에 이걸 넣어가지고 같이 삶으면은 냄새가 안 나. 그리고 맛이 있어요. 직접 키우는 엄나무와 오갈피에 산에서 자라나는 야생 대나무와 죽순까지 넣고 한방 육수를 우려내는데요. 삽살로 속을 채운 토종닭을 넣은 뒤 푹 삶아주면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백숙이 완성됩니다. 약초 박사 규원 씨의 한방 백숙, 과연 닭과 안의 재료들의 궁합은 어떨까요? 오갈피는 간과 심장의 기운을 북돋아주고요. 또 엄나무는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도와주면서 또 각종 암 등 염증 치료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죽순의 칼륨은 체내의 염분을 조절하여주고 또 기름을 갖다가 흡수시켜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내에서 낮춰주기 때문에 닭고기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 간의 회복을 돕는 한방 백숙이 완성되었습니다. 고기를 건져 먹은 뒤 남은 국물을 이용한 또 하나의 별미. 찹쌀과 죽순을 듬뿍 넣고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진한 국물이 스며든 죽 한 그릇으로 마무리하면 올여름 무더위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백숙에 곁들일 요리 준비에 한창인 아내. 민들레 겉절이 하려고 하는데요. 입맛도 돋가지고 간에도 좋다 그러고 또 반찬으로도 맛있어요. 규원 씨가 특히나 즐겨 먹었다는 민들레 겉절이인데요.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도와 고기와 함께 먹으면 환상궁합이라고 합니다. 각종 양념을 넣고 정성 담아 조물조물 손맛까지 추가하면 첫맛은 쌉쌀하지만 이내 그 맛에 중독된다는 민들레 겉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일 건강 요리는 무엇인가요? 죽순 무침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남편 규원 씨가 따온 죽순도 아내의 손을 거치면 훌륭한 반찬거리로 변신. 다이어트에도 일품인 아삭아삭한 죽순나물 무침,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시한부 판정을 이겨내고 행복을 가져다준 약초 건강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삶이 다시 시작된 만큼 하루하루가 남다르다는데요. 약초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 생명이고 더 많은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게 내 생활입니다. 이 정도 건강 지켜줬으니까 고맙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고마워요. 다시 찾게 된 제2의 인생. 앞으로 남은 날들도 2배로 행복하세요.